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선 산업의 위기로 울산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울산뿐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좀 절실한 시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울산이 다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울산만 어려운 거는 특히 이제 울산이 어렵다는 거는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그런 그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자, 이런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떡하냐고요. 이거 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에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네.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이거를 끌고 가면 이런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 그렇죠. 중요성을 정말 예, 인식하고 예,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ICBM이라고 대표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뭐 대륙간 탄도탄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I라고 하면 요즘 그 사물 인터넷, 뭐 IoT로 대변되는 사물 인터넷. 또 C는 클라우드 환경, 네. 예, 많이 변하고 있죠. 또 B는 빅데이터 시대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은 뭐 저희가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지만 모든 그런 그 행동이나 비즈니스가 모바일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데이터 보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크게 바뀌는 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하드웨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또 상상력, 창의력 이런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 네, 않습니까? 있죠. 뭐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또 가스 터빈도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그 회사였습니다. 네. 미국에. 그런데 그 회사가 2020년까지 탑 10 소프트웨어 회사로 우리가 변모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물론 하드웨어가 그 기반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산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래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참 어려운 그 주제입니다. 네. 다들 불확실합니다. 그게 미래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우니까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이거를 이런 불확실성이 클수록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의 창시자인 그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작더라도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제 온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거를 조금 뭐 저희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참고로 저희가 오는 9월경에 네. 그 우리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이제 그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하고 네. 저희 유니스트가 함께 그 해서
또 다보스 포럼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미래, Futures of Production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제 많이들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아마 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큰 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됩니다. 예. 이번 9월에 열릴 그 포럼 형식의 그럼 이벤트인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니스트와 같은 이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과학 한류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십니까? 뭐 과학 한류 또는 과학 기술 한류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게 저희가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국내 마켓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수출을 해서 우리가 성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그 운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서 원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뭐 그냥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대한민국이니까 해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이 그 해외에서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들께 그 논문 위주가 아닌 그런 좀 수출형 연구를 좀 하자. 실용적인 연구. 뭐 실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혁신적인 연구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사업화가 되고 또 그게 새로운 산업도 창출해서 결국은 이제 수출로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설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예가 있냐? 예, 저희가 이제 예를 아직 이제 완전하게 구축은 안 했지만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해수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지가 이제 요즘은 다 리튬 이온 전지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이게 대용량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착안했는 거는 이 대용량 배터리 연구 개발에 이제 착안을 했고 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 유니스트만 갖고 있는 기술과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다행히 또 이 그 울산에서 동서발전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서발전에서 이제 20억. 또 더 중요한 한국전력에서 나주에 있습니다. 그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에서 또 30억 해서 이런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을 보면 국내는 한 4조 정도 되고요. 네. 또 해외에서는 한 47조 규모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그걸 100% 뭐 다 뭐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 중요한 퍼센티지를 그거를 비율을 저희가 선점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유니스트의 역할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장님을 모신 건요, 울산 경제를 되살릴 이 산학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우선 지난 연말에 산학 협력을 전담하는 기업 혁신센터를 또 출범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대학과 기업이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그 목적이고요. 네. 또 울산의 주력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정체를 좀 해소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고도화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그 기업들의 니즈도 한번 맞춰서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목적이죠. 정말 좋은 취지의 그런 예. 센터를 설립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기업혁신센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기능을 역할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한번 기왕 우리가 시작하는 거 한번 전 주기적으로 기업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제 전 주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회성 지원이었거든요. 네. 뭐 과제 하나 받아서 해주고 그냥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업이 정말 잘 그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실질적인 서비스도 한번 해보자. 네.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D를 시작으로 해서 그 기업에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 기업들은 이 해외 그 마케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처도 발굴하는 것도 한번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번 적극적으로 도우자. 그래서 이제 전주기적으로 한번 이런 지원을 한번 해보자는 그게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밀착형으로 하자. 네. 그냥 뭐 과제 하나 주고 그거 과제에서 보고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기업과 교수 간의 1대1 매칭을 좀 이렇게 이제 관련이 있는 교수님들을 맺어주자. 그럼 뭐 일종의 패밀리 같은 그런 네. 끈끈한 유대 관계도 해주면 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교수님들이 외국의 이 학회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 정보는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공유도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그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뭐 유니스트 어디에다가 얘기를 네.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막하죠. 예, 막막하세요. 고민이 그래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기업 지원 전담 창구를 딱 이렇게 하나 뭐 무슨 일이든지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접수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한번 해결책도 제시를 또 해보고 또 그런 그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히 많잖아요. 네. 그 다양한 욕구도 조금 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네, 셈이죠. 뭐 좋네요. 이제 이런 그런 밀착형.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맞춤형을 또 해보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이 기술이 우리 그 기업에 뭐 다 적용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기들의 그 니즈 기술이 있습니다. 아, 이거가 우리 애로 사항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장을 마련을 해서 서로 그런 거를 토론도 해가지고 서로 매칭이 되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그 과제를 갖고 이제 개발도 해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니까 이게 연구 계획서를 쓰고 네. 정부의 그런 펀딩을 받는 데는 굉장히 좀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은 거기에 좀 잘 못하세요. 네, 취약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기업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정부 사업을 같이 이제 수주를 해서 새로운 그런 그 기술도 네. 개발하고 이런 게 이제 사업화도 되고 새로운 뭐 신산업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그렇게 특히 이제 한 3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교수님들께서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런 인력이 다 충당이 되나요? 예, 그게 네. 이제 사실은 뭐 하나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딜레마이기도 한데 이때까지 저희가 지난 우리나라의 30년의 우리 대학의 역사들을 보면 이 논문 쓰는 데 많이 이제 치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논문 쓰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정말 우리가 이런 그 기업의 니즈, 그런 그 필요한 기술 이런 거를 잘 그 주제를 정리를 하면 네. 이 기업들도 도와줄 뿐 아니라 당신 연구하는 것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예. 조성이 되는 괴롭지만 그거를 한번 네. 그거를 앉아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서로 해보자 뭐 그러고 설득하고 거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는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3D 프린팅 첨단 기술 연구센터 이 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화두가 3D 프린팅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 국가의 거점 센터로 저희가 지정이 돼 있고
또 울산 그 자동차 산업의 한 70%가 그 부품 중소기업 뭐 이런 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그 3D 프린팅 그 응용 기술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잉크라는 말로 하는데 그 이제 재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로 네. 만들까 이런데 그 공정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D 프린팅 그 생산 기본 확보에 돈이 굉장히 뭐 한 대에 뭐 6억, 뭐 10억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거는 뭐 다 어느 기업에서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아까 저희가 중앙기기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그 다양한 3D 프린팅 기기들을 이제 그 갖춰져 있고요. 네. 또 그런 재료 응용 기술력에는 미흡한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그 울산 지역의 이런 그 기업들의 그런 3D 프린팅 뭐 장비 서비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또 시제품도 제작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커 나가는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그중에 네. 또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자동차 부품만 하냐 3D 프린팅 그거는 네. 아니고 그중에 이제 특화를 저희가 또 하나 시키는 거는 특색이 있는 거는 바이오 3D 프린팅입니다. 예, 이제 바이오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뭐 인간의 이제 장기들 신체 일부분을 예, 말씀하시는 뭐 예를 거죠? 들면 간 네. 뭐 간암이라든지 뭐 간경화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목표는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간을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목표를 갖고 갑니다.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그 사이에 이게 그 인체한테는 이식을 못할지언정 그 프린팅된 장기를 갖고 네. 신약 개발하는 데는 분명히 쓸 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또 도움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 그 동물도 많이 안 죽일 수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3D 바이오 3D 프린팅 거기에도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는 또 프라운호퍼 연구소 분원도 유치를 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프라운호퍼 뭐 ICT라고 그러는데 이런 뭐 저기 인터넷 저기 정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라고 해서 그 화학기술 연구소입니다. 네. 이제 여기를 찍어서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이제 한국 분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당연히 네. 전 세계에서도 카나다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인데 이걸 했는 이유는 이제 BMW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차 BMW에 요즘 이제 전기차의 i3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을 이 성형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고분자 복합 재료들을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이 프라운호퍼 ICT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BMW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형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빨리 불러가지고 우리가 공동 센터를 세우고 해서 빨리 배우자.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 올해 한 여름 정도 되면 아마 센터가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경량화 이게 네.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에 이런 산업 생산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속 성형 기술들을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네.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그 기술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 목적을 갖고 지금 저희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발 앞서서 이 기술을 내다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가 창업, 특히 기술 창업 육성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 최초로 유니스트가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술 지주 회사의 역할 어떤 겁니까? 근데 조금 제가 수정을 하나 하면 네. 뭐 최초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최초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른 국립대학 대학들에는 기술 지주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미래부 산하에 있는 4개 과기원은 기술 지주 회사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다행히 기술 사업화 또 창업용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원을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 네. 이제 역할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그러면 실체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거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영리를 추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니스트하고는 법적으로 좀 분리를 해서 이제 기술 지주 회사라는 회사체인 거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또 특허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저희는 출자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제 돈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투자해서 같이 하시고, 네. 이제 기술과 자본이 한번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 해서 지금 기술 지주 회사를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 교내에 우수 창업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 학생들이 이게 좀 활발히 나서줘서 사실은 굉장히 대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19개 정도가 이제 활동 중이고요. 많네요. 특히 이제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해외 투자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외국의 저희 프로그램이 유니스트롱이라는 그런 유니스트하고 네, 스트롱하고 이름이 멋진데요. 유니스트롱 네.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투자 회사인 스트롱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네. UC 이제 미국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하고 이제 버금버금하죠. 네. 그게 UC 버클리에 저희가 오피스도 있고, 또 최근에는 UC 샌디에고에도 오피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면 네. 대개 이제 미국에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가서 여러 가지 펀딩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 환경이 어떤지도 보고 해서 이 국내 마켓만 보지 말고 네. 아예 이제 미국으로 소위 말해서 벤처의 본산인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번 직접 가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멘토링도 받고 뭐 이래서 뭐 펀딩을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아우, 네, 정말 그래서 대견하죠. 좋은 결과를 예. 갖고 왔네요. 총장님께서 또 취임 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인류 삶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힌 바 있으신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네.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이제 울산과기원이 되기 전에 이제 울산과기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전을 개성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어떻게 이제 갖고 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한 13개의 대표 연구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육성을 해서 이 연구 브랜드들이 이제 이름을 많이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하게 되면 우리 비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또 특히 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역하고의 상생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 거는 기업혁신센터, 또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미래산업전략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어떤 것들이 가야 되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러겠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